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여수시의회가 진통 끝에 주철현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안건 통과에 반대한 시의원들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제6대 여수시의회의 마지막 임시회. 상포지구와 관련된 두 건의 안건을 놓고 의원들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집행부 눈치를 봅니까? 시장님이 그렇게도 더럽습니까? 각자가 독립기관으로서 결정한 사항, 다수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정한 사항을 이걸 마치 이게 특위를 발목 잡냐? 특혜 의혹을 조사했던 상포지구 특별위원회의 활동 과정 등을 두고도 장기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주철현 시장 고발 안건은 결국 부결됐습니다.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긴 했지만 핵심 안건인 시장 고발건이 본회의장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특위는 반쪽짜리 성과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번 의회 결정으로 재선을 노리고 있는 주철현 여수시장은 정치적 부담을 어느 정도 덜게 됐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는 주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안건에 반대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며 반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대한 시의원 명단을 공유할 것이며 시민 모두가 기억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상포지구 안건에 대해 시의회가 결론을 내긴 했지만 양 진영의 극명한 입장차만 재확인한 상황. 여기에 의원들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지면서 상포지구를 둘러싼 지역사회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장 고발건이 부결된 가운데 여수시가 시의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여수시는 상포지구 관련 안건이 처리된 이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특위가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기보다 정치적으로 활동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순 사건 관련 조례안이 발의된 지 3년 4개월 만에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어제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보훈단체의 반발 등을 이유로 상임위원회가 심의를 보류하면서 폐기될 상황이었지만 추모 대상을 민간인에서 지역민으로 확대하고 일부 지원 사업을 삭제한 끝에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여수시 낙포동 사포부두 해수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균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최대 50%에 달한다며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 접촉을 피하고 해산물은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을 소개하는 기획보도 시간. 오늘은 전남도지사 편입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예비후보자들의 동부권 공약 아주 치열한데요. 유권자들의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민심 흘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들 모두 전남 동부권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인구 밀집도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인 만큼 지역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며 민심 챙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민중당의 예비후보들 모두 동부지역본부의 위상 강화와 조직 개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의 집적화와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상주인력 확대 등 실질적인 이청사 기능으로 재편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산업과 자연이 융합된 지역의 특성에 맞게 효율적인 정책 추진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예비후보는 침체된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경도의 경제 자유구역 편입과 엑스포 사후 활용 반환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당 김영록 예비후보도 미래 신산업 거점 지역을 육성하고 해운산업과 항만 집적단지를 조성해 지역의 핵심 역할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업과 자연의 조화를 강조하며 늘고 있는 관광객에 대응하기 위해 철도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약진했던 이성수 예비후보는 지역 특화 산업 육성과 남북 교류 협력을 융합해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자부합니다. 또 지지 기반인 노동자들을 위해 의료시설을 건립하고 통일 공업특구 조성으로 제조업에 새로운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전체 인구의 40%와 전체 제조업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 동북권. 선거가 다가오면서 동북권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구애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당비 대납 사건과 관련해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전남도당은 성명서에서 이번 사건은 선거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사건이라며 사법당국이 도내 출처와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을 밝혀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중당도 성명서를 통해 당비 대납은 적폐라고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촛불혁명에서 분출된 직접 정치의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허위 학력을 게재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혐의로 기초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의정보고서에 비정규 학력을 게재한 뒤 유권자들의 우편함과 현관문에 배부한 혐의로 순천시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예비 후보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초심인 지방분권이 지역에서 실종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에서 정당의 헌법인 당헌당규가 무시되고 중앙당의 입김에 풀뿌리 공천 작업은 엄두도 못 내는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장용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제1성으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는 국정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며 70%를 넘나드는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지방선거, 특히 90%의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는 광주 전남의 민주당은 후보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구도에서 입 후보자의 입당과 복당, 자격 심사를 놓고 중앙당과 시도당 곳곳에서 잡음과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개헌안의 핵심인 지방 분권도 지방 정치에서는 중앙당의 강한 입김에 밀리면서 정작 올곧은 자생 정치를 바라는 지역의 여론이 뒷전으로 밀리는 비판마저 일고 있습니다. 절차 원칙을 무시한 후보들이 특혜를 받는 상황을 우리 당원 전남도민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는 명백한 반칙이자 무원칙한 불공정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데는 민주당의 중앙당과 시도당 간의 종속적인 체계가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검증 과정에서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중앙당이 관여를 하다 보니까 자꾸 그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줄여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공천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다는 지방선거에서마저 지역의 후보자들이 중앙당의 당심에 처분만을 바라보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지방 분권은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전라남도의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 308명의 평균 재산이 7억 3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공개한 2018년 재산 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평균 재산은 7억 3,907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2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전체 공개 대상자의 67%인 211명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급여 저축 등으로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임명규 도의회 의장은 80억 3,482만 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고 박정채 여수시의회 의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11억 원이 늘어난 가장 많은 증가액을 보였습니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분청공원 내에 한옥 도자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고흥구는 부원면 운대리에서 발굴된 분청문화의 계승과 도자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3억 4,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분청사기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실과 체험 준비실, 가마실 등을 갖춘 한옥 도자체험관을 건립했습니다. 고흥구는 특히 분청문화박물관 개관 이후 운영해온 기존의 분청사기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 분청문화의 전통을 이어갈 역사와 문화교육의 산실로 만들 계획입니다. 전국 15개 지자체로 구성된 국가산단 지방정부협의회의 첫 워크숍이 어제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오늘까지 노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산단 기반시설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이를 정부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지원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자영업 종합지원 업무 협약을 맺고 보증재단을 통한 창업상담 등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수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지방을 중심으로만 공기가 다소 탁합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 안산 등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 못돌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동풍이 점차 강하게 불면서 이들 지역의 미세먼지도 밀어내 차츰 전국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따뜻하겠습니다. 낮 기온이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일요일인 모레는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로 낮 한때 내리겠고 비의 양도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서쪽 지방 곳곳으로는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안개는 햇살이 비추면서 차츰 걷히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쪽 지방은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서울이 10.5도, 부산 역시 10도 선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광주 22도, 강릉은 15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